간단하게 우리 계산하는 거 이제 더하기는 했어요. 이제 합계를 좀 해볼 건데요. 합계를. 자, 합계를 하기에 전에 함수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합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는 선생님 지금 저희가 수식을 이용해서 수식 연산자를 이용해서 계산을 했잖아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근데 이렇게 하면 많은 양을 다 일일이 더하기를 쓰면서 계산할 수 없어. 예를 들어서 총합을 계산하고 싶은데 자료값이 100개, 200개야. 그럼 언제 다 더하기를 일일이 쓰고 있습니까? 그걸 간단하게 계산식을 이용해서 넣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복잡한 수학 계산식을 방정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잖아요. 약간 그런 개념이라 보시면 되고, 이 엑셀에는 다양한 함수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대표적으로 썸 함수 배워볼게요. 자, 일단 함수도 수식의 일종이기 때문에 앞쪽에 사용하고자 하는 함수의 명칭이 먼저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가로가 열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요 안에 식이 써지는데 요 안에 들어가는 식은 셀 이름, 그 중에서도 인수라고 부릅니다. 요런 거를 이렇게 쓰자. 가로 안에 다음처럼 식을 쓸 수가 있어요. 자, 이때 함수에서 요 땡땡, 함수에서 요 땡땡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범위를 나타내게 됩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자, 그리고 콤마는 인수를 구분할 때 씁니다. 따로. 자, 함수의 구조는 다시 한번 앞에 는이 들어가고요. 뒤에 사용하고자 하는 함수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 사용하고자 하는 함수 뒤에 가로가 들어가게 되는데 요 가로 안에는 인수가 들어가게 됩니다. 요걸 다 인수라고 해요. 자, 이때 인수를 구분할 때 쓰는 게 콤마예요. 인수와 인수를 서로 구분할 때. 함수마다 안에 들어가는 인수가 다 다르거든요. 종류가 다 달라서 사실 함수를 사용하려면 다 외워주시긴 해야 돼요. 원래는. 근데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간단하게 몇 개만 외울 거예요. 자, 그리고 인수 안에 이렇게 가끔가다 땡땡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땡땡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는 뜻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럼 지금 써본 요 는은요. 지금 써본 요 썸은요. 합계라는 함수거든요. 더할 때 쓰는 함수예요. 그래서 요걸 지금 이걸 해석을 해보면 수식으로 해석을 해보면 A1부터 B2까지 더하는 거겠죠? 그래서 A1셀 더하기 A2셀 더하기 B1셀 더하기 B2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콤마가 들어가 있는데 인수 구분한 거니까 요건 따로 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C2 요런 식으로 식을 해석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듣긴 들었는데. 여기가 A1이잖아요. 네.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며 A1부터 땡땡 B2라면서요. 그러면 블럭을 잡았을 때 A1부터 B2면 요렇게 잡히겠죠. 그죠? 네.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A1, A2, B1, B2라고 이렇게 다 더한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이해되세요?
자, 그럼 문제 하나 낼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다면 식을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해석을 하면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B4 이렇게 식을 해석할 수가 있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우리 입고량에 대한 합계를 구해 볼 거예요. 수식으로 나타낸다면 는하고 따라하지 마세요. 는하고 C5 더하기 C6 더하기 C7 더하기 C8 이렇게 해주고 엔터 하겠죠? 근데 얘를 원래 언제 일일이 더하기를 써가면서 클릭을 하냐고.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얘 어차피 다 더할 거잖아. 그럴 때 사용하는 게 함수를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되세요? 자, 그 C9에다가 클릭합시다. 여기서부터 따라하세요. C9에 클릭합니다. 했나요? 자, 그 다음에 손으로 함수를 쓰셔도 되지만 워낙 함수를 많이 쓰다 보니까 아예 밖에 나와 있어요. 넣기 편하게. 위에 메뉴 수식을 클릭할게요. 위에 메뉴 수식 클릭. 했나요? 네. 자, 그리고 앞에서 두 번째에 보면 자동합계라고 있어요. 있나요? 네. 자동합계에 위에 그림 눌러줍니다. 그러면 는부터 썸이 자동으로 이렇게 생겨요. 선생님, 요 앞에 써져 있는 거 지워진 거 아니에요. 무시하셔도 돼요. 그림 눌렀더니 는 썸 CO 땡땡 18 나와요? 네. 자, 땡땡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란 뜻이라 그랬고 CO부터 C8을 어떻게 더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리고 엔터 누르면 어떻게 되나요? 697이라고 합계 구해져서 나오는 거 보이시죠? 네. 자, 그럼 얘 계산한 거 자동 채우기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자동 채우기를 이용해서 출고량과 재고량의 각각의 합계를 구할 거예요. 클릭을 하고 클릭했어요? 네. 오른쪽 하단에 점에다가 마우스 올리고 채우기 핸들에다 올리면 검정색 십자가 모양으로 바뀌고 드래그 해서 오른쪽을 끌어줍니다. 재고량까지. 그럼 나머지 다 계산됐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어요. 했나요? 신기하네. 누가 발명을 했는지 참 모르죠. 우리 선생님은 왜 안 되지 자동 채우기가? 마우스 잡아봐요. 이렇게 안 된다고? 아니 나 힘주지 마. 힘주지 마요. 점에다 올리고 힘주지 마요. 네. 나 봐야 되는 건 안 나서 그렇고. 상관없어요. 원래 잡혀요. 그 정도면 나 보겄다. 아니 왜 계속 앉아서 이상해요. 그래서 계속 하면 딱 땡기가 잡힌다. 그러니까 그 정도면 나 한 번은 나 보겄어. 됐어요? 네. 자, 그러면 재고량 비율 계산 한번 해볼게요. 자, 재고량 비율은 총 재고량에서 재고량을 나누면 재고량 비율이 됩니다. 반대로 얘기한 것 같아요. 재고량에서 총 재고량을 나누면 재고량 비율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 계산을 해볼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자, 나누기잖아요. 얘는 함수를 쓰지 않고 수식을 그대로 써줄 건데 F5에다가 클릭을 하고요. 클릭했어요? 네.
자, 그리고 수식을 쓸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부터? 는부터. 는 써줍니다. 했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재고량. 강동점의 재고량 비율을 구할 거기 때문에 강동점의 재고량인 E5셀을 클릭을 해줘요. E5를 클릭했나요? 네. 자, 그리고 나누기는 뭐였어요, 선생님? 슬래시. 나누기 슬래시. 했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이 구를 클릭을 해줍니다. 총합이 2구잖아요. 네. 이 구를 클릭해줍니다. 했나요? 네. 자, 그리고 엔터를 눌러주면 다음처럼 0.08 어쩌고저쩌고 나와요. 그죠? 네. 자, 근데 우리 비율이라고 하면 이렇게 안 구하고 30%, 80% 이렇게 구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요거 F5를 클릭을 하고요. 더블 클릭하면 안 돼요. 엑셀에서. 손으로 쓰는 거 아니에요. 그거 손으로 쓰지 말아요. 손으로 쓰는 거 아니에요. 자, 위에 메뉴 홈 클릭. 자, 그리고 표시 형식에 보면 여기 백분율 있죠? 퍼센테이지 그림 있죠? 네. 그거 클릭합니다. 그러면 8%라고 계산돼서 나와요. 자, 예를 들어 선생님 자동 채우기를 하게 되면 100% 오류 날 거예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실수하셨을 땐 뭐 하라 그랬죠? 자동 채우기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 뭐야, 왜 어디 갔어, 선생님? 아까 했던 거 어쩌어? 자동 채우기 왜 아무도 안 하고 계세요? 잘하더라고. 자, 클릭을 하고 오른쪽 하단에 자동 채우기 핸들에다 올려놓고 아래로 드래그를 하면 디벨롭이라는 오류가 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오류 나는 이유가 중요해요. 자, F6셀에다가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위에 수식 입력줄을 봅니다. 자, 수식 입력줄을 보면 뭐라고 써져 있냐? 는 26/E10이라고 써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맞아요? 네. 자, 26은 강서점에 대한 재고량 23입니다. 근데 20은 어디냐면 여기 124 아래쪽에 비어있는 칸이에요. 얘랑 지금 요거랑 요거를 비어있는 칸을 서로 나누고 있죠. 그러니까 값이 이상하게 나오는 거야. 우리는 요 23에 대한 강서점의 재고량에 대한 비율을 계산을 하려면 뭐랑 나눠야 돼요? 요 124랑 나눠야 되잖아요. 근데 엉뚱한 값이랑 나누니까 요게 오류가 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기까지는? 네. 자, 그러면 이 124라는 값이 바뀌면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된다.
124라는 값이 바뀌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계속 같은 124랑 나눌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아까 우리 첫 시간에 배웠던 거 절대참조라는 거 배웠었죠? 상대참조는 자동 채우기나 복사 붙여넣기 하면 변해요. 근데 지금 변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우리 124, 그러니까 즉 이 굿셀에 절대참조를 넣어서 계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다음과 같이 값이 오류가 났다면 얘 두 번째 것부터 수정을 하는 게 아니고 메인 처음 값부터 수정을 해야 돼요. 자, 블럭 잡고 혹은 되돌리기에서 다 지워주세요. 요게 되돌리기예요. 했어요. 네. 되돌리기 잘 안 되는데. 지우세요. 그러면 딜레트 키 눌러서 지우면 되죠. 전체 다 지워요? 네, 백스페이스잖아요. 지금 누른 건. 딜레트 눌러서 지우세요. 딜레트. 딜레트 눌러서 지우세요. 백스페이스 말고. 딜레트 눌러서 지우세요. 얘가 백스페이스, 요게 딜레트. 딜레트 눌러서 지우세요. 네. 비율 계산해 봅시다. 자, 재고량 비율에 저희가 지금 합계, 총합에 대해서 절대참조를 넣어줄 거예요. 자, 다시 F5에다가 클릭하고 는 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재고량 이 5셀 클릭 했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슬래시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선생님. 여기. 슬래시 네. 거기 키보드 오른쪽 끝에 보면은 슬래시 있어요. 했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 구에다가 클릭을 해줘요. 여기까지는 똑같죠? 네. 자, 그 다음에 키보드에 보면은 F1부터 F12까지 써져 있는 것 중에 F4 키보드에서 F4 눌러줍니다. 한 번만. 자, 그러면 이 앞에 달러값, 구 앞에 달러값 붙죠? 네. 엔터 눌러줄게요. 자, 그러면 아까와 똑같은 8%는 계산이 돼요. 네.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이제 자동 채우기 하면 아까랑 다를 거예요. 자, 요거 8% 계산한 거 클릭하고요. 했어요? 네.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채우기 핸들에다가 마우스 올려놓고요. 네. 마우스 포인터가 검정 색깔 십자가 모양으로 바뀌면 클릭. 아래로 드래그. 19, 자, 그러면은 나머지 잘 계산되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런가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엑셀 같은 경우는 다음처럼 이렇게 계산을 해주기도 하지만 이걸 또 쓰는 이유가 계산식을 다음처럼 앉혀놓으면 얘와 연동돼, 그러니까 연결이 되어 있는 셀이 수정이 되었을 때 지가 알아서 바뀝니다. 자, 무슨 소리냐면 우리 이 강동점의 입구량이 198이라고 써져 있죠? 네. 요거 클릭하고 220으로 바꿔봅시다. 강동점 입구량 220으로 바꿔봅시다. 그냥 클릭하고 쓰시면 돼요. 썼어요? 네. 그리고 엔터. 엑셀의 마무리는 언제나 엔터다. 엔터 했어요? 네. 네. 자, 그러면
재고량 바뀌었죠? 네. 재고량 비율 바뀌었어요. 네. 그리고 입고량의 총합도 바뀌었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네. 재고량 총합도 바뀐 걸 볼 수 있어요. 연결되어 있으니까. 다음처럼 값이 하나 바뀌게 되면 그와 연동된 식들이 싹 바뀌어요. 엑셀은 이래서 쓰는 거예요, 선생님. 계산식을 앉혀놓으면 요 계산식을 내가 수정하는 게 아니고 이거와 연결되어 있는 값을 변동을 해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계산이 이걸로는 쉽겠네요. 그쵸? 훨씬 빠르고 작업 속도도 빠르고. 그러니까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그만큼 일이 많아지죠. 자, 교재 페이지 79페이지입니다. 자, 아래쪽에 더하기 눌러서 시트 추가해 줄게요. 아래쪽에 더하기 그림 눌러서 시트 추가해 줄게요. 추가했나요? 네. 자, 교재 페이지 79페이지에 있는데 79페이지에 보면 연습 문제가 있어요. 그거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일단 풀기 전에 먼저 내용부터 써야 되겠죠? 컨트롤 키 누르고 마우스 휠 위로 굴리시면 확대되세요. 요렇게까지만 쓰시는 겁니다, 선생님. 더 쓰시면 안 돼요. 자, 다 쓰셨다면 테두리랑 색깔 한번 넣어봅시다. 자, B부터 F2까지 블럭을 잡아줄게요. 위에 B부터 F2까지 블럭 잡아줄게요. 잡았나요? 자, 그 다음에 위에 메뉴 홈에서 여기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눌러줄게요. 자, 그럼 셀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가운데 정렬되죠?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어제 배웠던 셀 스타일 한번 이용해 볼까요? 오른쪽에 보면 셀 스타일이라고 있어요. 그거 클릭. 그 다음에 제목 2 한번 넣어 볼까요? 제목 2. 그러면 글자 좀 커지고 아래쪽에 테두리로 밑줄처럼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안 보이지만 다른 셀을 클릭하면 보일 거예요. 됐나요? 제가 블록을 짝해놨는데. 자, 그 다음에 B4부터 F9까지 블럭 잡고요. 글꼴에 보면 여기 가운데에 두 번째 줄 가운데에 창문 모양 있어요. 밭전자 모양. 그거 오른쪽에 화살표 클릭해서 모든 테두리 한번 눌러줄게요. 자, 그리고 가운데 맞춤 눌러서 글씨 가운데 오도록 해줄게요. 자, 그 다음에 머리 부분 B4부터 F4까지 블럭 잡고 여기 깡통, 글꼴에 깡통 채우기 색 이용해서 색깔 채워줄게요. 진짜 그런 생각이네.
F랑 G 사이 열에다 놓고 더블 클릭해서 열너비 넓혀주세요. 안 그러면 글자 잘립니다. 이거 다시 쓰세요. 이거 다시 쓰시고. 마우스를 가운데다 올려놓고 하는 거예요. 끝에가 아니고. 선생님 뭐 하세요? 글자를 써야지. 왜 멍 때리고 있어? 쓰세요. 너무 이렇게 확대를 해놓으면 저는 수업하니까 저렇게 하는 거죠. 선생님도 그렇게 하면 힘들어요. 왜 자동 채우기를 해? 점에다 올리면 안 돼요. 가운데 셀 블럭 잡을 땐 셀 가운데다가 블럭 잡을 땐 셀 가운데다가 끝에가 아니고 제목을 어디서 써? 그냥 아니 그냥 써요. 얼른 써. 지점별 안 고장나니까 얼른 써. 지점별 네 미니 전기밥솥 선생님 딱 요렇게만 써야 되는데 더 쓰는 거 아니죠? 자 그러면 우리 판매량에 대해서 계산해 봅시다. 전반기와 하반기가 있네요. 전반기에서 하반기를 더하면 판매량이 되는 거예요. 자, 이 5에다가 클릭하고 는 쓸게요. 는 썼나요? 자, 그 다음에 전반기 C5에다가 클릭. C5에 클릭했나요? 그 다음에 슬래시. 아, 슬래시가 아니고 더하기. 죄송합니다. 더하기. 죄송해요. 더하기 했나요? 자, 그 다음에 하반기 D5 클릭해줄게요. 됐나요? 그리고 엔터. 자, 그러면 132라고 계산돼서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가요? 자, 그 다음에 계산된 아이를 클릭을 하고 나머지도 다 계산하려면 뭘 하면 돼요? 자동 채우기. 블록 설정 아니고 자동 채우기. 블록이랑 달라요. 자동 채우기 할 거예요. 자, 여기 점에다가 채우기 핸들에다 올리면 검정 색깔 십자가 모양으로 바뀌고 아래로 드래그. 자, 그러면 나머지도 다 계산돼서 나옵니다. 됐나요? 자, 여기 전반기에 대한 총합도 C9에다가 계산해서 넣을 거예요. 이때 우리가 다 일일이 더하기를 써서 해도 되지만 함수 이용할 거거든요. 자, C9에다가 클릭을 하고 위에 상단의 메뉴 수식 클릭. 했나요? 자, 그리고 앞에서 두 번째 자동합계 위에 있는 그림으로 눌러줄게요. 자, 그러면 CO 땡땡 18 나오죠? 엔터. 자, 그러면 244 계산돼서 나와요. 그런가요? 네. 자, 그 다음에 계산된 아이를 클릭을 하고 계산된 아이를 클릭을 하고 오른쪽 하단에 채우기 핸들에다 올려놓고 채우기 핸들이 검정색깔 십자가 모양으로 바뀌면 오른쪽으로 드래그.
자, 그러면 나머지 계산돼서 나오나요? 네. 엔터를 하고 이거 더하기 요거 그건 아니에요. 엔터 클릭하고 자동 채우기. 이거 손으로 쓰는 거 아니라고 내가 앞에 보고 쓰라 그랬죠? 어? 앞에 보고 그렇게 쓰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게 안 나가는 아니 누가 244를 쓰래? 누구야? 누가 130 쓰래? 어? 누구야고? 이렇게 쓰면 계산이 안 되잖아요. 정말로. 아, 이거 안 한다고 밥 못 먹는 거 아니니까. 배웠어. 안 해도 돼. 하지마.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여기 다 있으니까 이걸로 하는 거예요. 응? 요걸로 하지 말고 여기 더하기 있잖아. 이걸로 했었어야 했는데 엉뚱한 이걸로 해서 그래요. 계산 안 된 게. 네? 길을 왜 해요? 지가 알아서 써지는데 뭘 써요? 됐어 하지마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계산 못한다고 우리 밥 못 먹는 거 아니니까. 자, 그러면 재고량 비율 계산해 봅시다. 자, 우리 총 판매량에서 아니지 반대로 얘기하나. 판매량에서 총 판매량을 나누면 재고량 비율이 나옵니다. 판매량 비율이겠지? 이거 못한 것 같아. 암튼 F5에다가 클릭하고 는 했나요? 자, 그 다음에 수유점의 판매량의 비율을 알고 싶어요. 그래서 수유점 판매량 25를 클릭을 합니다. 했나요? 네. 자, 그 다음 슬래시 나눠야죠. 슬래시 있어요. 자, 그리고 29를 클릭을 해줘요. 29 클릭했나요? 네. 자, 그 다음에 키보드에서 F4를 눌러서 절대참조 넣어줄게요. 키보드에서 F4를 눌러서 절대참조를 넣어줍니다. 키보드에서 F4 눌러서 절대참조 넣었나요? 네. 그러면 이 앞에 달러값, 구 앞에 달러값 붙죠? 네. 그리고 엔터. 자, 그러면 0.2 어쩌고 저쩌고 나와요. 그런가요? 네. 자, 그 다음 요거 계산된 거 클릭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홈으로 가세요. 위에 메뉴 홈 클릭. 네. 자, 그리고 오른쪽에 표시 형식에 백분율 스타일 클릭합니다. 백분율 스타일 클릭했나요? 네. 자, 그러면 다음처럼 바뀌죠? 네. 오른쪽 아래에 채우기 핸들에다 올려놓고 여기에 F8까지 드래그 해줄게요. 됐어요? 네. 자, 그럼 나머지 다 계산되죠? 네. 자, 요거 마지막으로 여기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로 내려오는 테두리 넣어주고 마무리 할게요. 요 자리에서 클릭하고 그 자리에서 마우스 우클릭. 아래서 5번째 셀서시 클릭합니다. 했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위에 테두리 클릭. 그리고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로 내려오는 요거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확인 눌러줍니다. 그 X자로 여기 대각선 방향으로 테두리 들어갔나요? 네. 자, 여기까지.